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믹서기 앞에 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면 어느 날부터인가 자리를 잡고 있는 그 채소 샐러리. 처음엔 그냥 지나쳤는데 건강에 좋다는 말을 한번 듣고 나서 한 줄기 잘라 갈아봤습니다. 독특한 향이 조금 낯설었지만 이튿날도 마셨고 그 다음 날도 마셨습니다. 어느새 아침 루틴이 된 샐러리 주스 한 잔. 그런데 마시면서 한 번쯤 궁금해지셨을 겁니다. 이게 정말로 몸에 좋은 건지 아니면 그냥 채소 한 줌을 갈아 마시는 것뿐인지. 오늘은 그 궁금증에 제대로 답해드리려 합니다. 이런 상황이셨다면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몸 어딘가가 늘 무겁고 묵직한 느낌이 이어지셨다면 혈압이 약간 높다는 말을 들어서 식습관을 조금 바꿔보려 마음먹고 계셨다면 물을 잘 마시지 못해서 피부도 칙칙하고 입도 자주 마른다는 느낌을 받고 계셨다면 오늘 이 시간이 꼭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100세 시대 건강길잡이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샐러리 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고 그 성분이 염증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둘째, 샐러리가 수분 보충에 왜 효과적인지, 그냥 물 한 잔과 무엇이 다른지. 셋째, 혈압과 혈관 건강에 샐러리가 미치는 영향과 그 원리. 넷째, 샐러리를 더 똑똑하게 먹는 방법. 줄기보다 잎을 쓰는 이유와 잘게 써는 것이 왜 중요한지까지. 이 네 가지를 오늘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전에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샐러리는 약이 아닙니다. 특정 질환을 치료하는 식품도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검증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샐러리라는 채소가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지병이 있으시거나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면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십시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이야기할 내용은 샐러리와 염증의 관계입니다. 염증이라는 단어, 요즘 건강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 자주 나오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염증하면 상처가 빨갛게 붓는 것만 떠올리십니다. 물론 그것도 염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신경 써야 할 염증은 따로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증상이 없는데 몸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염증,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만성염증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집안에 가스불이 아주 약하게 켜진 채로 방치된 상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꽃이 크지 않으니 연기도 안 나고 냄새도 잘 모릅니다.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불이 몇 달, 몇 년간 꺼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집안 어딘가가 조금씩 그을리고 결국 어느 순간 문제가 생깁니다. 만성염증이 바로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혈관을 조금씩 약하게 만들고 세포를 조금씩 손상시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불씨가 꺼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샐러리는 이 불씨를 잠재우는데 도움이 되는 성분을 풍부하게 갖고 있습니다. 샐러리의 대표적인 영양 성분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피제닌입니다. 이름이 낯설어도 괜찮습니다. 샐러리를 드시면 자연스럽게 섭취되는 성분이니까요. 아피제닌은 플라보노이드라고 불리는 식물성 항산화 물질의 하나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에서 세포를 긁히게 만드는 활성산소라는 물질을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쇠가 녹슬지 않도록 막아주는 방청제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포가 녹슬면 염증이 생기고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아피제닌은 그 과정을 늦추는 데 관여하는 성분입니다. 두 번째는 루테오린입니다. 루테오린 역시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성분으로 특히 뇌의 염증과 관련해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연구에서 루테오린 성분을 보충해준 실험. 동물에서 뇌의 염증이 감소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루테오린이 뇌 안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인 사이토카인의 활동을 억제한다는 것입니다. 사이토카인이 무엇인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뇌 안에서 신호를 주고받는 물질인데 이것이 지나치게 활성화되면 염증이 생기고 기억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루테오린은 그 과도한 신호를 진정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P-쿠마르산입니다. 폴리페놀 계열의 성분으로 세포 손상을 억제하는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아피제닌, 루테오린과 함께 샐러리 안에서 팀을 이뤄 항염 효과를 내는 성분입니다. 이 세 가지 성분이 모여 있다는 것이 샐러리를 그냥 맛없는 채소가 아니라 건강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식재료로 만들어주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분들이 주스 형태로 마셔도 효과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채소를 갈아서 마시면 소화 흡수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샐러리는 갈 때 어떤 부위를 쓰느냐,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흡수할 수 있는 영양 성분의 양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오늘 네 번째 이야기에서 꼭 챙겨 들어주십시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수분과 샐러리의 관계입니다. 우리 몸에서 수분이 부족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강물이 줄어들면 강바닥이 드러나고 물고기가 살기 어려워지듯 혈액의 농도가 진해지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신장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영양소를 세포로 운반하는 효율도 떨어지고 체온 조절도 어려워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 자체가 둔해지기 때문에 수분이 부족한 상태임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샐러리 줄기의 약 94%는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채소 한 줄기를 먹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양의 수분을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샐러리에는 식이섬유가 함께 들어있어서 갈아서 마셨을 때 단순히 물만 마시는 것과 달리 포만감을 함께 줍니다. 위 안에서 천천히 소화되면서 내용물이 내려가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체온 조절, 혈액순환, 영양소 운반, 신장 기능 유지 등에 필수적입니다. 샐러리 주스가 이 부분에서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짚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샐러리 주스만으로 하루 수분 섭취를 모두 채우려 하시면 안 됩니다. 샐러리 주스는 하루 전체 수분 섭취의 한 부분을 맡아주는 역할입니다. 여전히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샐러리 주스는 그것을 보완해주는 방식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샐러리 주스를 한 잔 마시는 것은 자고 일어난 후 부족해진 수분을 빠르게 보충하고 위장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시작시킨다는 점에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위가 예민하신 분들은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 샐러리 안에 어떤 성분이 있고 수분 측면에서 어떤 도움을 주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혈압과 혈관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샐러리가 혈압에 왜 좋은지, 그 안에 어떤 원리가 숨어 있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본격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샐러리를 꾸준히 먹으면 혈압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냥 좋다는 말만 들으셨다면 오늘 왜 좋은지 그 이유까지 제대로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유를 알면 꾸준히 실천하는 힘이 달라집니다. 혈압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나트륨과 칼륨의 관계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몸속 혈압 조절의 핵심 짝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나트륨은 혈관 안에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습니다. 혈관 안에 수분이 많아지면 혈관 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집니다. 이것이 혈압이 올라가는 기본 원리입니다. 반대로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혈관 안에 부담을 덜어주는 배출구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식사에서 짠 음식을 많이 드시면 나트륨이 몸 안에 쌓이고 배출이 잘 안 되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이때 칼륨을 충분히 섭취하면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샐러리에는 이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샐러리 한 컵 기준으로 약 300mg 안팎의 칼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식품 하나로 혈압이 극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꾸준히 샐러리를 섭취하면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을 맞추는데 자연스럽게 도움이 됩니다. 샐러리가 혈압에 도움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프탈라이드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샐러리의 독특한 향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낯설어 하시는 분도 있을 그 향이 바로 이 프탈라이드 성분에서 나옵니다. 이 성분이 혈관벽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확인됩니다. 혈관벽이 이완된다는 것은 혈관이 유연하게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수도관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물을 세게 틀었을 때 관이 버티지 못하지만 유연하고 탄력 있는 관은 압력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탄력이 있을수록 혈압의 변화를 완충하는 능력이 좋아집니다. 프탈라이드는 또한 혈액이 흘러가는 통로, 즉 혈관 내 흐름이 원활해지도록 돕는 역할도 합니다. 좁아진 도로에서 차가 막히듯 혈관이 수축되면 혈액이 지나가는데 더 많은 힘이 필요해집니다. 그 힘이 혈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프탈라이드가 혈관을 이완시키면 혈액이 좀 더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성분은 앞에서도 한번 언급드렸던 아피제닌입니다. 아피제닌은 염증을 줄이는 역할 외에도 혈관 건강과 직접 연결되는 작용을 합니다. 혈관 내벽의 세포가 손상되면 그 자리에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굳어지면서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이것이 동맥 경화가 시작되는 기본 과정입니다. 아피제닌은 항산화와 항염 작용을 통해 이 과정을 늦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들을 통해 알려져 있습니다. 혈관 내벽을 보호하고 유연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샐러리는 칼륨을 통한 나트륨 배출 지원, 프탈라이드를 통한 혈관, 이완, 아피제닌을 통한 혈관 내벽 보호라는 세 가지 경로로 혈압과 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성분이 단독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성분이 함께 협력하면서 효과를 낸다는 점이 샐러리를 꾸준히 챙겨 먹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혈압 관리는 식품 하나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염 식사, 규칙적인 걷기,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샐러리는 그 전체적인 생활 관리 안에서 매일 식탁에 올릴 수 있는 좋은 동반자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샐러리를 어떻게 먹어야 가장 많은 영양 성분을 챙길 수 있는지 실제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줄기가 좋은지, 잎이 좋은지, 갈아야 하는지, 그냥 먹어야 하는지 이 부분에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샐러리를 드실 때 대부분 줄기 부분을 주로 사용하십니다. 아삭한 식감이 있고 다루기도 쉽고 모양이 반듯해서 갈거나 썰기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양 성분의 밀도를 따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샐러리는 잎부분에 항산화 성분이 더 농축되어 있습니다.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성분들이 잎에 더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주스를 만들거나 요리에 활용할 때 잎을 함께 넣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쓴맛이 조금 더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쓴맛 안에 이로운 성분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준비 방식입니다. 샐러리를 통째로 큼직하게 썰어서 갈거나 먹으면 세포벽이 온전히 살아있는 채로 넘어갑니다. 이 경우 안에 갇혀있는 폴리페놀 성분이 충분히 방출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잘게 썰어주면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안에 있던 성분들이 밖으로 나옵니다. 마치 캡슐 안에 든 가루를 꺼내려면 캡슐을 열어야 하는 것처럼 샐러리도 잘게 썰거나 충분히 갈아야 영양 성분이 제대로 방출됩니다. 주스를 만드실 때는 믹서기를 충분히 돌려 잘 갈리도록 하시고 그냥 드실 때는 잘게 썰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주스와 생식 중 어느 쪽이 더 좋으냐는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사실 둘 다 각각의 장점이 있습니다. 주스로 만들면 소화 흡수가 빠르고
한 번에 여러 줄기의 성분을 농축해서 마실 수 있습니다. 반면 그냥 씹어서 드시면 식이섬유가 그대로 살아있어 장의 움직임을 돕고 포만감이 더 오래 갑니다. 어느 쪽이든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주스 한 잔을 마시기 부담스러우시다면 식사 반찬으로 샐러리를 잘게 썰어서 조금씩 챙겨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샐러리는 기름기가 있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지용성, 성분의 흡수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을 약간 곁들이거나 참기름을 조금 더한 나물 형태로 드셔도 좋습니다. 주스로 드실 때는 아보카도 한 조각이나 견과류를 함께 드시는 방식도 좋은 선택입니다. 오늘 꽤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샐러리를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없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이나 주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샐러리가 몸에 좋다고 해서 무작정 많이 드시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꼭 챙겨 들어주셔야 할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혈액을 묽게 만드는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샐러리에는 비타민 K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와 관련이 있습니다. 와파린처럼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K를 함유한 음식의 섭취량, 변화가 약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매일 소량을 일정하게 드시는 정도라면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양을 갑자기 늘리거나 대량으로 드시는 것은 피하시고 반드시 담당 선생님께 미리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샐러리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식품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럽식품안전청에서도 샐러리를 주요 식품 알레르기 항원 중 하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처음 드시는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해서 피부나 입 주변에 가려움증이 생기거나 목이 간질간질해지는 느낌이 오면 즉시 중단하시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식품 알레르기가 갑자기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과거에 별 반응이 없었다고 해서 무심히 넘기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신장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샐러리에는 칼륨이 풍부한데 신장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칼륨이 몸 밖으로 잘 배출되지 않고 혈액 안에 쌓일 수 있습니다. 혈중 칼륨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심장 리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샐러리 섭취량을 조절하시거나 전문의 선생님께 여쭤보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넷째, 임신 중이신 분들은 샐러리 주스를 대량으로 드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샐러리 씨앗에 포함된 일부 성분이 자궁 수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식사에 채소로 조금씩 활용하는 수준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매일 주스로 대량 섭취하는 것은 임신 중에는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째, 샐러리 주스를 공복에 드셨을 때 속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공복보다는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에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양을 줄여서 드셔보시고 몸의 반응을 살피면서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을 말씀드렸으니 이제 실생활에서 어떻게 드시면 좋을지 실천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샐러리를 가장 손쉽게 활용하는 방법은 역시 주스입니다. 아침에 샐러리 두세 줄기와 잎을 함께 씻어서 믹서기에 넣으시고 물을 조금 더해 갈아 드시면 됩니다. 사과나 오이를 함께 갈면 향이 부드러워지고 마시기 훨씬 편해집니다. 레몬즙을 몇 방울 더하면 산뜻하고 비타민C의 흡수도 함께 도울 수 있습니다. 주스가 번거로우신 분들은 나물 반찬으로 드셔도 됩니다. 샐러리를 잘게 썰어서 참기름과 깨소금에 버무리거나 살짝 데쳐서 양념에 무치면 반찬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잘게 다져서 볶음밥에 넣거나 된장국에 넣어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샐러리를 드시기 시작했을 때
처음 며칠간 소화가 평소와 조금 다르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장의 움직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배변이 조금 더 원활해지는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고 반대로 처음에는 가스가 생기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양을 줄여서 서서히 늘려가시면 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면서 내 몸을 돌볼 여유가 없으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야 건강을 챙겨보려고 냉장고에 샐러리를 넣어두셨다면 그 한 걸음 자체가 이미 중요한 시작입니다. 거창한 식단을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아침에 한 잔, 식사에 한 줄기,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샐러리에는 아피제닌, 루테올린, P-쿠마르산이라는 항산화, 항염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몸속 만성 염증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전체의 94%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되며 식이섬유가 함께 들어있어 포만감과 배변 활동에도 좋습니다. 칼륨이 풍부해 나트륨 배출을 돕고 프탈라이드 성분이 혈관 벽을 이완시켜 혈압 관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드실 때는 줄기보다 잎의 영양이 더 풍부하고 잘게 썰거나 충분히 갈아야 폴리페놀 성분이 제대로 방출됩니다. 오늘 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샐러리는 치료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꾸준히 식탁에 올릴 수 있는 검증된 성분이 풍부한 채소입니다.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일 아침 냉장고에 샐러리 한 줄기를 꺼내서 주스 한 잔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 작은 습관이 몸속에서 조용히 쌓여갑니다. 여러분의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뒤 건강을 바꿉니다. 제가 여러분께 바라는 건 거창한 건강이 아닙니다. 아프지 않는 것, 편하게 잠드는 것, 오래 걷는 것, 그 소박한 건강을 지키는 방법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과 주변에 꼭 함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100세 시대 건강길잡이였습니다.